현재 검찰이 민감한 사생활 정보 유출, 개인정보 공개 등을 이유로 태블릿 등을 틀어주고 그 증거를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김이 최서원의 특검 조사 때 사생활 및 정보 유출은 지들이 만천하에 전국의 전 국민에게 다 공개를 해놓고 저런 뻔뻔한 소리라고 자빠졌어요.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으로 이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이 탄핵 정국 당시 조작 날조된 수사 과정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또 현재 이 무너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나온 2권의 책과 현재 정황들을 바탕으로 탄핵의 진실을 알려서 내각제 개헌 반대는 물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국하는 길이죠. 자,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다시금 맑고 깨끗한 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탄핵의 진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 사건은 펜싱 선수였던 이 고영태의 주장과 이 거짓말을 대다수의 언론들이 그대로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 제보자인 고영태의 별명은 고벌구. 여러분 아세요? 고벌구가 뭔지? 한마디로 입을 벌렸다 하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지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이니까 정말 알만합니다. 얼마나 거짓말 쳤으면 법정에서도 공개가 됩니까, 저런 게. 자, 그런 고영태가 절묘한 말솜씨로 TV조선 기자 이진동을 만나면서 고영태의 거짓말은 기사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실로 둔갑이 되고 검찰 수사에 단서로 작용이 됩니다. 자, 검사들은 고영태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 적는 받아쓰기에 급급했고 신문과 종편이라는 고성능 마이크를 등에 업은 고영태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을 속이고 우리 사회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고영태 이자를 그냥 둬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돈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죄도 없이 감옥에 썩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이 사기꾼. 그리고 이 고영태는 또 1976년생이라고 하는데 저랑 동갑이네요. 자, 검찰 신문조서에 기록된 고영태의 학력과 경력은 이렇습니다. 중학교 때 팽신 선수로 활약했고 전남 공고를 졸업. 또 이놈의 정권은 도대체 이 호남 전라도만 빼면 말이 안 돼요. 스토리가 전개가 안 돼. 자, 95년도에 한국체육대학에 입학을 하고 등등등 펜싱 선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서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에서 옷을 도매로 띄어다가 소매로 파는 한마디로 보따리 장수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의류와 액세서리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또 이제 소매로 판매하는 등 가라오케도 운영했고 가방 제조 기술을 배워가지고 2008년도에는 서울 청담동에 가방, 핸드백, 지갑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자영업체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도 병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사꾼, 그냥 장사꾼도 아니에요. 사기꾼.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 가방 만드는 자영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고영태의 특징에 대해서 김수현 녹음 파일을 만든 김수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펜싱으로 단련된 민첩한 몸놀림에 상대의 말을 듣고 받아치는 현란한 화술, 곱상한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위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곱상한 외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마디로 사기꾼을 저렇게 뱅뱅 꼬아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쟤는 사기꾼이에요. 그럼 되지.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또한 고영태는 아무 가죽이나 쓱 만져보기만 해도 재질이 뭔지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번에 파악을 했고 명품을 모방하는 일명 짝퉁 기술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영태 이제는 한마디로 사기꾼이에요. 주둥이로 사기, 명품을 짝퉁으로 만들어 사기, 인생 자체가 사기. 이런 자의 새치 혓바닥에 온 나라가 놀아나고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이 자를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박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그냥 두질 않겠지만요. 자, 고영태가 최서원을 처음 만난 것은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그해 연말인데요. 고영태는 검찰에서 최서원을 만난 경위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경 빌로밀로를 운영하는 중,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태가 가방 같은 거 제작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청담동의 매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고용태에게 가방을 구매한 지인들 중에 일부가 가방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신상품을 가지고 카페로 와서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고용태는 신상 가방과 지갑 등을 가지고 지인들이 오라고 한 장소에 가서 신상품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악어 가죽으로 만든 지갑 하나와 소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 한 개를 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최서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악어 가죽인지 뭐 소 가죽 저거 다 짝퉁이 아니에요? 돼지 가죽 아니에요? 돼지 껍데기로 만든 거 이렇게. 자,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었고 그 후에 고용태가 만든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인지 최서원이 몇 개 더 가방을 주문하게 되었고 주문받은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서원과 고용태가 자연스럽게 친분이 형성되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최서원도 역시 검찰 조사에서 고용태와 같은 맥락의 진술을 했는데 한마디로 고용태는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눈치챈 것은 가방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TV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부터 들고 다녔던 그 쑥색 가방, 그 고용태가 만든 가방이랍니다. 그게 악어 가죽으로 만든 거. 악어 가죽인지 돼지 껍데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놈이 하도 거짓말 치고 사기를 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고. 자, 이때부터 고용태가 지가 만든 가방을 박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거를 보고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 거겠죠. 자, 고용태가 대통령의 가방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 의상을 제작했다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특검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의원 당선된 후 처음으로 전속 디자이너를 두었다라고 하고요. 최초의 디자이너가 홍성길이라는 사람입니다. 홍성길은 서울 강남의 고급 의상실인 오경의 컬렉션에 13년간 근무했던 패턴사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패턴사가 뭐냐?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류 패턴 분야에서 40년 넘게 종사한 홍성길은 1998년부터 대통령 의상 제작을 담당했었습니다. 이런 홍성길이 특검 조사에서 최순실이 199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박 대통령을 모시고 오면서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10월경엔 대통령 의상 제작을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이유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옷장사가 옷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검소하다 보니까 비싼 옷을 맞추지도 않고 그것마저도 싼 것도 새로 옷을 사는 것보다 있던 옷을 자꾸 수선해서 입으니까 홍성길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대통령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의상 제작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직접 홍성길에게 홍 부장님이 지금까지 제 의상을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제 의상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홍성길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는데 정말 당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뿌리칠 수도 없고 난감하셨겠습니다. 자,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최서원이 홍성길에게 의상 제작을 계속 부탁을 하기에 한 달에 몇 장을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더만 홍성길의 요구를 그제서야 들어줬다고 합니다. 자, 뭐 큰 것도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대통령 취임 후 코디네이터 신문으로 청와대 출입증을 발급받았고 월급으로 청와대에서 월 3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단 구입을 담당하는 홍성길의 와이프의 급여로 200만 원. 그럼 이제 이 두 부부가 500만 원 번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리고 봉제를 하는 미싱사 부부의 월급으로 500만 원.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250이겠죠. 한 사람당. 그리고 원단 비용과 사무실 임대료로 월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홍성길은 2013년 10월경 대통령이 외국 순방 때 입을 옷이 10피스 정도 됐는데 최서원이 갖은 꼬투리를 잡고 오수선을 요구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최서원이를 꼼꼼한 그런 스타일로 봐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돼서 홍성길이 그만두고 후임으로 대통령의 의상 제작을 담당한 패턴사가 바로 임덕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소개해준 자가 사기꾼 고영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던 그 신사동의 의상실이 바로 이 임덕규가 의상 디자인실을 운영하던 개인 사무실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경호관 이영선이 자기 핸드폰을 와이셔츠에 쓱쓱 닦아갖고 이렇게 최서원에게 공손하게 건네는 장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게 촬영된 의상실이 바로 이 임덕규의 의상실이라는 겁니다. 자,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과 최서원을 경제 공동체로 엮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 패턴사였던 홍성길과 후임인 임덕규를 조사한 데 이어서 임덕규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당연히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뭐 있어야지. 검소하게 옷 몇 벌 맞추는 사무실에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증거가 안 나오고 이후에 특검은 업종을 딱 변경해서 야 여기서 없다. 다른 걸 업종 변경해야 돼. 업종을 싹 변경해갖고 승마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여기 날조 수사로 털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털릴 때까지 업종 변경해서 변경의 변경 그렇게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검찰이 이 나쁜 놈의 검찰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조장 날조 수사로 인해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진실을 혼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현재 최서원이 옥중에서 변희재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현재 검찰이 민감한 사생활 정보 유출, 개인정보 공개 등을 이유로 태블릿 등을 틀어주고 그 증거를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니깁이 최서원의 특검 조사 때 사생활 및 정보 유출은 지들이 만천하에 전국의 전 국민에게 다 공개를 해놓고 저런 뻔뻔한 소리라고 자빠졌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것들. 아무튼 검찰이 저런 핑계로 우겨대고 태블릿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태블릿 PC가 최서원 거라고 하면서 국정농단으로 엮었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말대로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되는 거고 지금 옥중에서 개인정보 유출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변희재 대표에게 태블릿 주라고 최서원이가 직접 편지를 써 보냈다라는 겁니다. 곧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법원과 검찰이 이런 식으로 우겨대니까 법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것들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게 법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탄핵을 시킨 놈들입니다. 보통 놈들이 아니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 진실을 아실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법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우리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